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그 수익권 보호와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11조 7조 보면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게 왜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실업급여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현재 직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뭡니까? 급여를 지급하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압류하거나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에다가 입금을 희망하면 그쪽으로 뭡니까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농작물 농업재보험법도 어떻습니까? 농민이 그 보험사고로 피해를 입어서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그걸 갖고 뭡니까 통장이 압류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두 번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사고 나서 현재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그 받은 보험금도 압류가 돼서 쓸 수가 없다면.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통장을 계좌를 따로 이렇게 두도록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12조에는 수급권보 딱 돼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의미를 여기다 돼 있어요. 시험 문제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요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재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어떻게죠? 압류할 수 없다. 압류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법이 보면은 그러나 이런 거 있죠, 그죠? 다만 뭐 그러나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압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쉽게 말해서 농작물 재보험 사과를 보험의 목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야 이게 사과 다음에 이게 생산되면은 그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니까 야 5천만 원 이 담보로 잡히고 5천만 원 좀 빌려줘 해서 돈을 빌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예,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담보로 제공됐으니까 그렇죠? 그 경우는 뭡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내용이 주로 수권 보호와 관련돼서는 요 내용을 주로 묻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죠? 예,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험금이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뭡니까 입금을 되는데 그 입금된 것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체크는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제공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압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2중, 3중 장치로 해가지고 뭡니까 그 경작자가 피해를 당했으면 그것을 뭡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시행령에 가서 더 살펴볼게요. 얼마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가?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해 놓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행령을 바로 이렇게 교재에도 바로 밑에다 이렇게 딱 넣어놔 있을 겁니다. 바로 아래 하단에. 그래서 보험료 압류 금지 해가지고 시행령이 대통령이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액수란 다음에 각호의 구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액수에 대해서 딱 이제 여기다 이제 시행령에서 규정해 놓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뭡니까?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요것은 보험료 전액을 압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뭡니까 그 담보로 제공됐다 하더라도 압류를 못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 의미가 뭐냐면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비용 하면은 농작물 재보험으로 따지면은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야 고추를 생산하는데 야 그 투입된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가. 그걸 예상하면 하여튼 1,000만 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보험사가 나서 700만 원에 피해받네 하면 700만 원이 보험금 지급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투입된 비용이 그만큼 피해가 됐으니까 그 비용을 보험금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용이 투입돼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압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직접 경작자가 비용을 투입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전액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이 이외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는 압류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앞에 그 뭡니까 수권의 보호해갖고 법 12조와 관련돼서 같이 이렇게 합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 13조에는 보험 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승계 요 법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상법 679조의 법조항하고 똑같아요. 재보험 가입자가 뭡니까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죠. 양수인은 재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쵸?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본다. 이렇게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법본별에서 중요하지만, 우리 그 뭡니까? 농업재보험법 시험에도 요 법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간혹가다 시험 문제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 끝이에요. 자, 그러면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재보험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겁니다. 1번,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아이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쵸? 예, 예방에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 법 규정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네요. 2번,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적용된 경우에는 재보험에 보험금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담보로 제공됐을 때는 압류할 수 있죠. 그죠? 요것으로 맨날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법 규정 전부 다 공부하지 않아도 제가 풀 수 있다라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강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뭡니까? 전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틀렸죠. 3번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꼬리 돼 있나 안 돼 있나만 딱 보면 되죠. 예, 추정. 아이고, 요거는 맞네요. 4번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앞에서 이제 그 교육고기에서 봤네요. 시행령 조항, 그죠? 예, 기초지식, 약관, 손해평가인들은 실무교육, 맞아요. 재보험 사업자는 실무교육, 그죠? 농장회장은 뭐죠? 정기교육이죠, 그죠? 그것만 딱 구분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법규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네요. 그렇지만 요거 대망 확실하게 틀린 게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기출 칠해볼까요? 보험금 수급권에 관한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이번에는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어떻습니까? 예,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원래 이제 그 명의 뭡니까? 그 명의로 계좌로 입금할 수는 있지만은 신청이 있어야만이 하겠죠. 그죠? 근데 문구 자체가 이제 공법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기 읽어봐 보시면 이건 이거 틀렸네 하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2번,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죠? 예,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항상 그거만 받겠나 안 받겠나 보면 된다 그랬죠? 승계한다 그래. 틀렸죠. 그쵸? 예, 추정한다인데. 3번, 재보험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러나 다만 압류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압류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딱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도 쉽게 다 해결이 되죠. 4번,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보험자금, 이거는 뭐 전액 압류할 수 없다는데, 그쵸? 예,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의 금액에 따라서 압류할 수 있다. 이 벌써 틀렸죠. 그쵸? 예,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험금 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1번.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재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데 본다에 대해서가 틀렸고요. 2번. 농업재보험의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예, 맞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뭡니까? 제가 예상 문제로 실은 거예요. 자, 3번.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을 목적으로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요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는데 있다 돼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잘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완전히 그냥 달달달달 외울 이유가 없어요. 가볍게 보셔도 충분하게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최근 문제 볼까요? 네, 8에 나왔네요. 압류금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거 이래 나왔습니다. 요 보면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거는 뭐요? 전액,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뭐 기타 이외의 목적으로 이렇게 수급 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어떻게 죠? 보험금의 2분의 1 그죠? 이걸 압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9에 나온 거 볼까요? 제 보험 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요거는 우리가 업무정지 처분 거기서 봤네, 그죠? 1년 이상이 기한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뭐 쉽게 딱 보면 1년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뭘로 나왔죠? 1년 이내인데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 그 농업재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는 막 이렇게 막 세밀하게 공부하거나 뭐 앞에 뒤에랑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규정에서 야 요거 요렇게 밖에서 나왔네. 요거 요렇게 밖에서 나올 거야. 그거 밖에나 안 밖에나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서는 요게 틀렸습니다. 이내인데 그죠? 2번 재보험 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중의 증언 불가피한 보험금 수급계좌 이체할 수 없을 때 이거 교재에는 실려있지만 제가 강의 때 설명조차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통신장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체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겠죠. 법에. 그렇죠? 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걸 맞다 틀리다 모르더라도 나머지 또 보면은 쉽게 뭡니까? 틀린 게 쉽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적용되어 있어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담보로 적용을 압류할 수 있다고 계속 기출문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벌써 틀렸고. 4번은 뭐가 틀렸나 볼까요? 재보험 가입자가 가입된 보험 목적을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죠? 양수인에게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데 얘는 승계한 것으로 본다도 아니고 승계되지 않는다. 이거 완전히 틀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얼토당토 아는 것이 다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이걸 2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으로도 맞출 수가 있지만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 지문, 이 법 규정까지 세밀하게 막 그냥 세세하게 다 공부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재보험의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적용된 경우는 어떻게죠? 압류할 수 있다. 그죠? 해마다 출제되는 거죠? 압류할 수 없다. 벌써 답이 나왔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2번 재보험 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 지급할 수, 이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현금으로 직접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9회 시험 문제에서 그 딱 지문 나왔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것이 맞고. 3번 수급 전용 계좌에 해당 금융기관은 농업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수급 전용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겠죠. 그렇죠? 예, 그냥 쉽게 말해서 아파트 중도금 이런 것들이 거기서 입출금이 나가고 이런 거는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오직 보험금만이 그 안에 통장에 딱 이렇게 관리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당연하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4번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이 양도하는 경우는 뭐죠? 예, 권리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예, 추정한다. 이거 돼 있네. 맞네요. 그러니까 쉽게 1번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수급권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만은 농업재보험 법령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2차 시험 공부에 막 관련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법령만 나오고 있는데 기출문제를 풀어봐 보니까 정말 법 규정은 막 그냥 어떤 법 규정은 굉장히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딱 필요한 내용만 딱 공부를 하니까 기출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다 껌딱지로 풀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설되거나 개정되거나 한 그 법 규정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것까지만 딱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사실 100점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100점 맞을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8점 정도 맞는다 생각하시고 그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